무단 횡단, 쓰레기 무단 투기, 노상방뇨, 길거리 싸움, 외국인의 공공질서 위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십니다. 최근에 제가 쇼츠 영상에서 서울 호텔의 객실료 폭등을 얘기했었죠. 그 이유는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 근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호텔은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 있어요. 단일 호텔 기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1600개의 객실을 보유 중인 곳, 그게 어딘데? 바로 그랜드 하얏트 제주예요. 오늘은 이 호텔을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수많은 이유를 알아보고 그 이유들이 우리에게 단점으로 변신하는 순간과 여러가지 문제점까지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광고 없고 협찬 없이 100% 내돈 내산으로 제주 도착. 렌터카 예약은 했어? 아니요. 그랜드 하얏트 제주를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 호텔 셔틀버스가 굉장히 편리해요.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오전 6시 30분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 반대쪽 호텔에서 공항 방면은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셔틀을 운영 중이에요. 따로 예약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공항 1층 5번 게이트 제주 드림타워 부스로 가시면 돼요. 셔틀버스 탑승하려고요? 이쪽에 앉아 계시면 저희 직원분이 안내해드릴게요. 친절한 직원분 따라서 셔틀 탑승. 이거 무슨 항공사 비즈니스 클래스보다 편한 최고급 리무진 버스. 거기다 호텔까지 거리도 아주 가까워요. 공항에서 10분만 이동하면 바로 도착. 무려 38층 제주 드림타워가 쌍둥이처럼 서 있는데 여기가 제주 최고 높이의 건물이에요. 주차 시설도 꽤나 넉넉한 편. 근데 너무 일찍 와서 체크인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전 아침 식사부터 해볼게요. 이 시간에 밥 먹을 때가 있어? 이 호텔을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 수많은 레스토랑 때문이에요. 지금 시설이 호텔 내부에 10개가 넘어요. 전 최고층인 38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라운지는 아직 열지 않았고 중식당 블루 드래곤도 오픈 전이지만 안쪽으로 보이는 포차, 이곳은 아침 7시에 오픈을 해요. 각종 조식 메뉴도 단품으로 판매하는 곳. 전 그중에 25,000원짜리 해물 라면 하나 주문했습니다. 라면 안에 새우 2개, 홍합 2개, 전복은 하나, 커다란 문어 다리도 보이죠. 싹둑싹둑 잘라준 다음에 먹어봤는데 식감이 탱글탱글, 질기지 않고 부드러운 편이에요. 쫄깃한 전복에 홍합과 새우까지 제주에서 먹는 라면 느낌이 물씬 나는데 엄청 맛있나 보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 타겟이라 얼큰함이 부족해요. 5성급의 다른 해물라면보다 살짝 아쉬운 편이에요. 그래도 38층에서 바라보는 제주의 뷰는 참 아름답습니다. 저녁 시간엔 포장마차답게 소주와 막걸리의 다양한 안주도 판매 중. 밖에 나가지 않아도 한국식 야간 주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아침을 먹었지만 아직 오전 9시. 그러니까 이 호텔을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세 번째 이유부터 만나볼게요. 6층에 찜질방이 있습니다. 가격은 성인 3만원, 음료 한 잔과 맥반석 달걀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제주 화산 용암석으로 이루어진 온돌 바닥의 찜질방. 뜨끈한 홀 주변으로 4개의 찜질 공간이 보여요. 황토방, 소금방, 편백나무방, 아이스방까지 무난한 구성. 하지만 외국인들에겐 이 찜질방 자체가 아주 특별하겠죠. 좋아. 너무 뜨거운 황토방과 소금방엔 사람이 없고 뜨거워. 차가운 아이스방에도 사람은 없고 적당한 온도의 편백나무 방에만 사람이 빽빽해요. 뜨거운 불가마가 찜질의 본질인데 이 맛을 모르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 하지만 그보다 더 아쉬운 건 식혜가 캔 식혜. 찜질방에서 이거 아닌데 싶지만 아우츠. 외국인들은 한국의 캔 음료에 감탄하는 중 수건으로 양머리를 만드는 경험까지 굉장히 신나게 즐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한국인에게 3만원어치의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간단하게 씻어주고 바로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 체크인 시간 된 거야?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 체크인 전에 휴식이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6층 클럽 라운지로 가볼게요. 여기 그랜드 하얏트 제주는 8층에서 12층까지 스탠다드 객실이 있고 그보다 높은 층에 오션뷰와 시티뷰 킹 객실과 트윈 객실, 그리고 30층 이상의 클럽 객실, 더 높은 등급의 스위트 객실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클럽 객실 이상을 예약하면 라운지 이용도 가능해요. 애프터눈 티와 이브닝 칵테일, 그리고 조식까지 여기서 무료로 제공을 해줘요. 체크인도 일반 객실은 1층에서 진행, 클럽 객실은 6층 라운지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애프터눈 티 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 라운지에 체크인 사전 대기 공간이 있습니다. 즉 오전에 오신 분들은 여기서 차 한잔하면서 휴식이 가능해요. 저 역시 잠시 쉬다가 라운지 안쪽으로 진입. 이제 애프터눈 티를 즐겨볼게요. 브라우니 쿠키, 에스프레소 쿠키, 초코 아몬드 쿠키, 검은깨 쿠키까지 라운지에 정석. 스낵류도 상태가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특별한 장점 소개. 이브닝 칵테일 시간이 아니어도 주류가 제공돼요. 맥주도 꺼내서 마실 수 있고 와인도 함께 준비해두었습니다. 알쓰인 저는 향만 맡아보려고 와인 한 잔 가져왔고요. 젤리와 초콜릿, 귤과 함께 먹으니까 꽤나 괜찮은 페어링. 애프터눈 티 시간에 빵은 없어? 베이커리 3종 등판. 뺑오 쇼콜라는 바삭하게 결이 살아있고 파인애플 데니시는 상큼함이 터지는 느낌. 그리고 삼총사의 리더인 베타르트, 은은한 단맛이 부드럽게 퍼져요. 그렇게 라운지에서 대기하는 동안 객실 준비 완료. 직원분이 키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이 호텔을 좋아하는 네 번째 이유, 객실을 한번 만나볼게요. 복도부터
위에부터 강렬한 빨간색. 이거 혹시 객실이 좀 촌스러운 거 아닌가 하는 걱정과 함께 미닫이 문을 열면 광활한 욕실 등장. 샤워부스 안에 어메니티는 발망 제품 2개의 길다란 세면대 위엔 일회용품과 드라이기가 있어요. 건너편에 널찍한 욕조는 꽤나 근사하죠. 변기가 없는데. 변기칸은 별도인데 이쪽에도 세면대가 추가로 있고 휴지거리엔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는 시스템. 침실로 이어진 옷장은 3개의 칸으로 나뉘어진 형태예요. 한쪽엔 가방을 놓는 수납 공간, 가운데는 다리미와 다림판 세트의 샤워 가운, 가장 안쪽에 옷장도 널찍하죠. 미니바 위엔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과 물레병, 커피 캡슐과 오설록 티는 무료 제공. 나머지 스낵과 냉장고 안의 것들은 전부 다 유료예요. 별로 특별하지 않은데. 특별한 침실 등장. 엄청나게 커다란 침대, 역시나 커다란 TV, 그리고 안쪽으로 운동장처럼 넓은 공간에 소파, 리클라이너 의자, 티테이블까지 추가로 있는데 웬만한 호텔의 기본 객실 2개 넓이, 정말 엄청난 크기예요. 심지어 스위트 객실을 제외한 모든 객실의 넓이가 똑같아요. 룸 컨디션만큼은 국내 5성급 중 최고 수준. 그리고 여기서 외국인들이 이 호텔을 좋아하는 5번째 이유, 창밖으로 보이는 근사한 뷰를 보시죠. 제주 시내, 그리고 저 멀리 공항의 활주로, 그보다 더 멀리 제주의 바다까지 모든 게 합쳐진 독특한 절경. 정말 스페셜한 풍광이라고 생각해요. 오션뷰 사전 요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전 여기서 편안하게 제주를 내려다 보면서 좀 쉬고 싶은데 아직 호텔 절반도 안 봤거든. 맞습니다. 이 호텔을 외국인이 좋아하는 6번째 이유, 수영장으로 가볼게요. 6층의 실내 수영장, 8층의 실외 수영장, 두 곳은 엘리베이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입장은 어디로 하냐? 6층과 8층에서 모두 가능해요. 전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깨끗하고 넓은 8층 라커룸을 추천합니다. 수건 무료 제공, 썬베드 역시 무료, 수모 착용은 필수가 아니에요. 가운데 커다란 풀장 하나가 보이고 거기 딸려있는 자쿠지, 그리고 조그만 유아풀과 자쿠지 하나가 더 있는 구조. 수온도 꽤나 따뜻해요. 한쪽으로는 제주도의 멋진 풍경, 반대쪽으로는 트윈타워의 근사한 자태가 보이는데 제주도의 바람이 꽤나 차가우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실내 수영장으로 이동. 이쪽에도 풀장 하나와 썬베드, 자쿠지도 놓여있어요. 구명조끼 대여도 당연히 무료. 전반적인 수영장 시설이 나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수영하고 뜨끈한 자쿠지에서 몸도 좀 지지니까 금세 또 배가 고파지는데 라운지에서 이브닝 칵테일을 즐겨볼게요. 음식 종류가 많아? 아니요, 거기다 같은 음식을 2개씩 담아뒀기 때문에 겉보기보다 종류가 더 적은 편. 그럼에도 전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왜냐? 맛있으니까. 먼저 즉석에서 말아주시는 우동, 국물이 짜지 않으면서 감칠맛이 도는데 그보다 더 훌륭한 건 탱글한 면발, 안에 들어있는 어묵도 고소하고 쫀득해요. 다음은 몇 가지 되지 않는 핫푸드. 먼저 소고기 크로켓을 한입 베어 물었는데 튀김옷이 터지면서 부드러운 감자 필링에 소고기 향까지 근사해요. 구운 채소로 입가심하고 다음 주자로 대판야끼 치킨 등장. 닭고기 속에 육즙이 살아있어요. 가자미 구이는 비린내 없이 레몬향이 은은하게 풍겨오는데 살짝 느끼할 때쯤 이어지는 고추장 오징어 볶음, 오징어의 쫄깃함이 살아있네. 그야말로 제대로 된 밥반찬인데 밥이 없다는 게 아쉬워요. 빵이라도 먹어. 빵 종류도 없어요. 그냥 바로 핑거푸드로 바톤 터치. 살치촌을 올린 수박은 단짠의 조합이 하몬과 메론처럼 어울릴 줄 알았지만 뭔가 언밸런스한 느낌이에요. 하지만 초리조를 올린 메론은 찰떡궁합. 햄의 짭짤함이 메론의 단맛을 딱 잡아줘요. 줄이고 정은 어때? 테라와 버드와이즈 병맥주, 와인과 샴페인에 위스키까지 무난한 놈들로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알쓰인 저는 너알콜 칵테일만 마셔줬고요. 입가심으로 먹은 샤인머스킷 베린, 달콤상큼 완벽한 마무리였어요. 분명히 음식 가지수는 적고 메뉴 구성도 살짝 아쉽지만 음식 퀄리티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창밖에 저건 뭐지? 외국인이 이 호텔을 좋아하는 7번째 이유, 호텔 앞에 그랜드 프라자에서 벌어지는 미디어 파사드예요. 저녁 7시부터 매시 정각마다 10분씩 진행을 하는데 화려한 전광판에 LED 전구들, 그 앞에 튀어오르는 물은 뭐냐? 오전 9시부터 매시 정각에 진행하는 분수쇼예요. 즉 저녁엔 정각마다 미디어 파사드와 분수쇼를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거죠. 제주도의 거센 바람 때문에 몸이 젖을 수 있다는 게 함정. 야간 수영을 해볼까 싶었는데 여기도 무지하게 춥네. 이럴 땐 추위에 맞서지 말고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야죠. 외국인들이 이 호텔을 좋아하는 8번째 이유, 다양한 놀거리를 만나볼게요. 먼저 6층에 있는 키즈 아케이드, 쉬운 말로 하면 오락실, 다양한 비디오 게임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축구 게임까지 무려 24시간 운영 중이에요. 그리고 2층과 3층에선 쇼핑도 가능해요. K-패션 쇼핑몰인 한컬렉션, 여기가 국내 최대 K-패션 쇼핑몰이라고 하는데 무려 아침 8시에 오픈해서 밤 12시까지 운영하니까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쇼핑을 즐길 수 있어요. 코리안 코스메틱, 코리안 패션. 그야말로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데 만약 놀거리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면 운동을 하는 것도 괜찮죠. 6층에 있는 피트니스 클럽도 24시간 오픈. 언제 호텔에 도착했어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물론 전 아침 일찍 이곳에 와서 밤늦게까지 돌아다녔더니 피로가 잔뜩 쌓여버린 채 그대로 뻗었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라운지로 내려가서 조식을 먹어보고
먹어볼게요. 조식 역시 이브닝 칵테일처럼 가짓수가 많지 않아요. 먼저 오믈렛부터 하나 가져왔는데 케찹이 겁나 귀엽네. 여기 찍어 먹으니까 뭔가 더 맛있는 느낌. 이어지는 접시는 양식. 알감자 구이는 노릇하게 잘 익었고 돼지고기 소세지는 육즙이 터져요. 가지구이는 불향이 나면서 속살은 부드럽게 녹아내리는데 구운 토마토의 은근한 단맛까지. 가짓수는 적어도 맛은 괜찮은 편이에요. 간식은 어때? 제주 고등어 구이는 고소한 껍질에 속살은 부드럽고 촉촉한 편. 제육볶음도 맛있고 별거 아닌 죽수 무침과 오이지까지 하나하나 정성이 느껴져요. 그리고 조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쌀국수. 이건 거의 고기 반 국수 반. 양지살을 아주 해자롭게 넣어주세요. 부족한 점은 없어? 골드푸드가 상당히 부실해요. 햄과 연어에 직접 만들어 먹는 샐러드 정도가 전부. 그래도 초콜릿 머핀과 퀴나망, 블루베리 데니시까지 디저트 베이커리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조식 패키지 말고 클럽 객실을 예약했어. 일반 객실의 조식 패키지와 라운지가 포함된 클럽 객실의 가격이 비슷해요. 물론 조식당이 음식 가짓수도 많고 규모도 무척이나 큰 편이지만 여긴 진짜 엄청나게 붐벼요. 편안한 아침 식사를 하기 어려울 정도. 그 원인이 바로 수많은 외국인 때문이에요. 거기다 이런 인파는 조식당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로비를 가득 채운 외국인들, 단체, 개인, 가족, 커플 정말 엄청난 숫자예요. 통상적으로 국내 호텔의 외국인 투숙 비율은 20에서 30%. 하지만 여기 그랜드 하얏트 제주는 무려 70% 가까운 외국인 비율을 자랑해요. 드라마에서 보던 포장마차 찜질방을 경험할 수 있고 K-뷰티와 패션에 최고 5성급 호텔에 각종 놀거리와 수영장까지 그야말로 한국의 모든 게 다 있는 곳. 무엇보다 바가지와 호갱의 염려가 덜한 편이에요. 중식당 차이나하우스의 탄탄면이 19,000원, 제주 아팟의 소고기 마라탕이 1인분에 2만원, 99벨리에선 해산물 라면이 2만원, 일식당의 텐동과 규동도 2만원, 한식당의 비빔밥도 2만원, 거기다 패션몰의 푸드코트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제주 물가 때문에 말이 많은 요즘 호텔에서 한국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커다란 장점이에요.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랜드 하얏트 제주에 외국인이 너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내국인들의 불호가 커졌습니다. 여긴 그냥 중국 호텔 같은데? 외국인의 90%는 중국인. 각종 화면에 중화권 인플루언서들의 브이로그 영상이 나오는 중 중국인 관광객 위주로 호텔을 운영하다 보니까 내국인 입장에서 환영받는 느낌도 덜한 편이에요. 거기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추가적으로 이어져요. 담배 냄새가 건물에 왜 이렇게 나지? 여기 그랜드 하얏트 제주는 실내에도 흡연 구역이 있고 건물 밖에도 흡연 구역이 있고 심지어 실외 수영장까지 흡연 구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외 수영장의 흡연 구역에 따로 부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영장으로 담배 연기가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흡연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의 편의를 위한 운영 방식이 내국인에겐 꽤나 불편한 상황이에요. 와, 호텔이 너무 시끄러운데. 소음 문제도 발생해요. 로비는 물론이고 엘리베이터와 식당도 굉장히 시끄러운 편이에요. 고성으로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단체 관광객을 곳곳에서 마주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제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단점을 고스란히 겪어야 돼요. 거기다 문화의 차이도 꽤나 큰 문제. 아니 식당에 왜 샤워 가운을 입고 왔지? 조식당과 라운지에 가운을 입고 오는 외국인을 종종 마주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서에선 좀 이상한 부분이죠. 외국인이 돈 벌어주니까 어쩔 수 없겠지. 맞습니다. 이 호텔은 롯데관광개발에서 오랫동안 한류를 노리고 야심차게 준비한 곳. 올해 객실 점유율이 80에서 90%까지 달하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우면서 3분기에는 무려 1866억,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어요. 특히 화려한 미디어 아트가 천장을 수놓은 이 장소, 카지노의 활약이 대단해요. 국내에서 압도적 1등, 호텔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이 카지노는 당연히 외국인 대상의 업장이죠. 그중에 대부분은 중국인. 그러니까 각종 언어와 표식, 서비스까지 중국인을 배려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싫으면 안 가면 되잖아.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수용하는 데도 정도가 필요하죠. 특히 제주도의 기초 질서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 중이에요. 무단횡단, 쓰레기 무단 투기, 노상방뇨, 길거리 싸움, 외국인의 공공 질서 위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란 말이 있듯이 한국 방문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질서와 예의, 문화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공공문화와 에티켓은 그 나라의 방식을 존중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엔 적극적인 제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 이 호텔에 왔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야, 이 호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보릿고개를 넘어가니까 이렇게 흥하는 시절도 왔는데요. 호텔에서 지금의 상황을 꽤나 잘 준비한 건 확실해 보여요. 기회를 제대로 노렸고 그 기회가 왔을 때 타이밍을 잡은 거죠. 하지만 그만큼 자신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태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기회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러 관광업체들이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오늘 하루에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인생의 찬스에서 정확한 속도로 질주할 수 있는 여러분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